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유잼 뉴스. 6.17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이 발표됐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내용,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추가로 지정한 내용인데요.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청주시에 대해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추가 지정을 결정했습니다. 자,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청주시 중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모든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혹은 비규제 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이런 지역 가운데 경기도 10개 지역,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3개 지역, 대전광역시의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자, 적용 시기는 6월 19일입니다.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자로 지정 및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그렇다면 아마 오늘과 내일 지금 고민하셨던 분들은 아마 여기에 대한 투자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정된 이후에는 그에 따른 규제가 따라붙게 되죠. 뭐 대출이 제한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차피 이제 규제가 지정이 될 테니까 그걸로 인해서 매매 계획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오히려 더 서둘러서 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계약을 진행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 기존에 있는 지역들, 투기과열지구 기존 지역들입니다. 거기에서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지역들이 조정 대상 지역이 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역시 이 내용도 잘 봐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도로 한번 살펴볼까요? 노란색이 조정 대상 지역이고 분홍색이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이제 수도권에서 상당히 많은 구역이 노란색과 핑크색으로 물들게 됐습니다. 청주와 대전, 세종, 대구의 모습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지정 현황표가 역시 담겨 있습니다. 6월 19일 기준입니다. 6월 19일부터 지정되고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투기 과열 지구는 총 48곳이고요. 조정 대상 지역은 69곳이 됩니다. 이렇게 쭉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대책 전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주요 지정 효과, 역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어떤 규제가 이루어지는지,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또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정리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제가 다음에 한번 따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개발 호재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내에 있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과 관련한 대규모 사업계획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연이어 이쪽 지역에서 좀 시장이 과열되는 그런 양상, 그리고 그런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협의 하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확정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6월 17일 오후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돼서 서울시가 또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허가 대상 면적 초과 토지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고요.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월 18일에 공고가 이루어지면 6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역시 이 부분도 6월 23일 전에 뭔가 계약이 더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고, 혹은 수요자가 어떤 계약을 포기하거나 계획을 바꾸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자, 투기적 주택 수요에 대한 조사 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실거래 기획 조사를 계속해서 시행한다라는 내용. 현재 국토부와 감정원이 전국 고가주택에 대해서 상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잠실이나 용산 인근에서 고강도 실거래 기획 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보면 표에 나와 있죠. 잠실 마이스 발표,
용산 정비창 발표 관련해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편법 증여나 대출 위반이나 실거래 허위 신고 등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융위와 국세청에 통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되는데요.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시로 제한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거래 가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2020년 9월부터 시행된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대상도 확대되는데요. 거래 가액과 무관하게 각 항목별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하게 됩니다. 역시 이것도 9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강화되는데요. 규제지역 내에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 처분 요건이 강화됩니다.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9억 원 초과주택을 구입할 경우, 그리고 그걸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됐었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규제지역에서,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까지 포함된다는 것이죠. 조정대상 지역까지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상당히 더 타이트해졌습니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행정지도 시행 이후에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시행 시기는 7월 1일부터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7월 1일 전에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종전 규정대로 진행하게 되겠죠. 역시 이 부분도 더 빠르게 결정하는 부분도 계실 것이고 기존 계획을 좀 미루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무주택자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1주택자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또 신규 주택에 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 규제지역, 역시 조정대상 지역이 포함되는 거죠. 조정대상 지역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을 전입해야 된다. 네, 기간이 짧아졌죠.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졌고 조정대상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역시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7월 1일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전에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현행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게 전입 의무는 부과되지 않고 있는데요. 주택 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에 전입하고 또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의무 위반 시에는 대출금을 회수하고요. 자, 이것은 역시 7월 1일 시행일 이후에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7월 1일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되겠네요. 자,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 이용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요.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 시 대출은 즉시 회수됩니다. 이게 현행 그 규제였는데 여기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라는 규제지역에서 3억 원만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게 될 경우에 역시 이 경우에도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 이런 상태에만 회수 규제 적용이 유예된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자, 허그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축소됩니다. 자, 현행 이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보증 기관별로 차이가 있어서 1주택자의 갭투자 용도로 활용되는 상황이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2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전까지 주택금융공사는 최대 보증 한도가 2억 원인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수도권 4억 원, 지방 3.2억 원이었습니다. 네, 이것을 2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것이죠. 역시 내규를 개정한 이후에 신청된 분부터 적용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과열지역의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들 정리해봤습니다.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 주요 개발 호재 지역과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런 규제는 결국 또 다른 틈새 시장을 공략하게 되는 그런 풍선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 시장은 자산 가격의 상승이 수반된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이상 예를 들어서 왼쪽을 막으면 오른쪽으로 물줄기가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오른쪽을 막으면 왼쪽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또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요. 또 그리고 이 틈새에서 이제 투기 과열 지구보다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덜한 곳이 조정 대상 지역인데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매력을 나타낼 수 있다. 그쪽으로 수요가 옮겨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인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미 일부 서울 집값을 뛰어넘어서 상당히 비싼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기도 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 LTV와 DTI의 강한 규제를 받는 지역이 넓어졌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서민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넓히거나 옮겨가는 부분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 돼버렸다. 그렇게 해서 반서민 정책이 될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규제 지역 확대 조치가 부동산 가격을 과연 잡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점 뉴스 오늘 6.17 부동산 대책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 지역 확대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